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2026 유아임용을 향해서 정말 힘찬 발걸음을 내닫는 서수령 마에스트로 영역별 정복 요 강의를 오픈합니다. 자, 선생님 개인 가을반으로 물론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자, 요 반은 우리가 사실 1월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맘먹고 하실 선생님들 정말 이 강의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 오픈하는데, 자, 요 강의의 특징은 일단 영역별 정복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역별 정복이고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전문가. 그런데 이게 진짜 막 익숙하다, 잘한다, 뭐 이런 경지를 넘어서서 거의 와, 예술적 경지야.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답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예술적 경지까지 선생님들의 실력을 확 끌어올려 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론 또 이제 강론 다 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들을 1년 내내 속썩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자,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의사소통. 의사소통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 뭐 단계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쵸? 왜 헷갈리냐 하면 단계를 아무리 외워도 그게 응용돼서 나오면 싹 까먹는 거예요. 아니면 응용돼서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예를 들어서 단계만 하는 건 아니고 문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제는요 한 20문제 정도로 탁 추렸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20문제 정도로 추려서 일단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자세한 지문이잖아요. 정말 자세한 지문. 지문이 너무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막 긴 지문이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1번은 쉽게단체에서 출발합니다. 자, 쉽게단체에서 출발하고 이 뒤에 가면 이제 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30문제만 쫙, 20문제만 쫙 추렸어요. 일단 의사소통은. 뭐 막 100문제, 200문제 지금 추리면 이제 사실 많이 풀면 좋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연팩이나 또 제 다른 문풀 강의의 문제는 뭐 차고 넘치니까 일단 20문제만 딱 추려갖고 선생님들이 요거는 확실하게 정복하실 수 있게 그런 문제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예문이 있는 이런 문제는 어디서도 만나시기 힘들 거예요. 자, 앞에는 지금 슈케단치를 중심으로 한 읽기 발달 단계이고요. 자, 뒤에도 문제를 뭐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4번, 5번 문제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행동주의, 또 행동주의의 언어 훈련 사례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언어 내적 반응을 깊이 있게 또 다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언어 교육 사례인데 여기는 단어 읽기, 에리의 단어 읽기, 뭐 에리에 관한 거 문제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읽기 발달을 쫙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읽기 발달을 온갖 학자들의 이론을 다 잘론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학자들을 총망라해서 문제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읽기 발달 단계는 완전히 총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총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읽기 발달만 정리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쓰기 발달을 사례와 연결해서 완전히 오늘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는 이렇게 긴 지문으로 문학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까지 쫙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 선생님들 이 부분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선생님들이 뭘 어려워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선생님들을 정말 밀착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이런 내용 정리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도 정말 자세하게 해설도 저는 해설이 진짜 길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총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설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 어떤 책을 찾아보는 것보다 정말 와, 내가 모르는 거 여기 다 있어. 사실 개인 지도 때 저를 만나시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저를 만나셔도 사실 만나셔도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만나서는 이 이론 또 와중에 모르는 거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왜
공부가 안 되는지 그런 걸 매칭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 총 32페이지인 거 보이시죠? 문제가 20문제인데 해설은 32페이지예요. 얼마나 자세한지 아시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는 20문제를 줄였지만 내용 정리는 정말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주차 의사소통 내용 정리인데 이거는 저희 기본 암기장과 함께 또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기본 암기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석 암기장이 있어요. 수석 암기장은 정말 모든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은 기본 암기장 플러스 수석 암기장으로 완벽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언어 발달 이론도 너무너무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생득주의 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자료나 뭐 이런 것들도 말로 이렇게 또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어 영역은 정말 이 정도면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을 때까지 정리했어요. 요거는 80페이지짜리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자료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진짜 이 자료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 자료 하나면은 의사소통 영역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도 되어 있고 풀어두었고, 자, 이런 자료입니다. 정말 이 자료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행동주의도 뭐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의사소통 영역은 이거 하나면 정말 끝이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자, 의사소통 영역 쭉 정리,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아까는 접근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언어 발달에 대해서 우리 기본 암기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언어 발달. 자, 그리고 또 자세한 예를 또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자, 언어 발달도 보시면은 앞에는 외울 거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외울 거 딱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외울 거 정리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놨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하고 자세한 설명하고 막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자세한 해설 이렇게 해서 8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거랑 자세한 설명이 정말 제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명하는 심정으로 이거를 다 썼어요. 앞에 자세하게 간단한 요약,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영유아의 이제 읽기 발달이거든요. 읽기 발달은 또 간단한 요약. 이렇게 주로 이제 간단한 요약은 저희 일반 암기장 또는 수석 암기장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근데 이것만 갖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잘롱고의 읽기 발달이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에서도 다루지만은 문제는 좀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고 좀 더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이 요약 정리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1주차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문제풀이 있어요. 자, 영역별 정리. 1주차는 의사소통 영역이고 요 문제는 간단하게 착 추려서 20문제로 정말 필수 20문제로 딱 줄였으니까 20문제 공부하는 건 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께 또 해설. 자, 해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문제인데 해설은 32페이지예요. 해설은 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다 외우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32페이지짜리 해설 문제와 함께 제가 또 강의도 하니까 강의 들으면서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쓰는 연습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을 총정리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자, 총정리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요 자료인데 총정리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1월인데 이거를 1월 달에 꼭 다 보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의사소통 영역은 이거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면은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와 관련된 응용 문제는 더더더 많이 앞으로 계속 풀어보겠고, 자, 이 내용을 리뷰하면서 의사소통 영역은 이거면 이제 끝나요. 사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강론 또 강의도 들으실 거잖아요. 지금 아직 개론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초수생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N수생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 의사소통 영역 때문에 떨어졌어.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이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역별 정복에서 오늘 공부하는 의사소통 영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다음번에는 사회관계 영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의사소통 다음 주에는 사회관계. 와, 선생님들 이 사회관계 영역 역시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회관계 영역 역시 정말 올킬 끝나버려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시죠?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정말 시험에 적중한다. 언제 적중하는 거죠? 1년 내내 나오는 문제들이 완전 적중하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제가 작년에는요 거의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를 했는데 시험 직전에 냈던 문제들이 완전히 적중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수험가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루머들을 선생님들께서는 믿지 마셔야 돼요.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 교수이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의 그런 전무후무한 이력을 가진 수험가에서 둘도 없는 절대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대학 교수이면서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가 학원에 나와서 강의하는 일은 저 말고는 없어요.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 뒤에는 선생님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은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사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험가에서 속아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 뒤에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은사님들이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총력 지원하면서 이 문제들과 해설들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이 많은 자료들과 이 많은 문제들을 혼자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선 유아이명의 모든 강의는 대학교 수진이 함께 모여서 출제하는 문제들이고 자료들이고 커리큘럼입니다. 자, 우리 이지선 유아이명에 함께 해주시는 대학교 수진들은 절대 강사급 교수진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아교육학과에 자기 연구실이 있는 정년 트랙 교수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특별히 최소한 부교수급 이상이 처음에 대학 교수가 이제 채용이 되면 조교수예요. 옛날에는 전임 강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임 강사라는 그 정년 트랙 교수는 없습니다. 조교수에서 출발해요. 한 10년 정도 조교수 생활을 하면 이제서야 부교수가 됩니다. 자, 부교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대학 보직의 중견 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의뢰하고 있어요. 가장 전문성이 높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은 유아교육학과에 현재 재직 중인 부교수급 이상, 그 중에는 학과장 교수들도 많습니다. 자,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고 공부하시는데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또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1 개인 과외를 하는 거예요. 1:1 개인 과외는 정말 저로서는 정말 많은 저의 진액을 쏟아붓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학부에는 다른 거를 전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교육대학원에 가서 공부했던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근데 학부 때 유아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고 이제 대학원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친한 그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대학원에 계시면서 이제 실습을 나가셨는데 막 실습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수업 과정안 짜기도 어렵고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이제 실습 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학과장이 다 실습은 관장을 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다 드렸어요. 과정한 샘플이며 다 드렸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수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제가 그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적으로 케어하느라고 그런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실습도 무사히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차도 합격하시고 2차도 합격하시고 최종 합격하신 그런 케이스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전폭적으로 끝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과 1대1 교류, 1대1 개일 과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과목 역시 선생님들과 1대1로 함께하는 정말 저는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이명 전문가이지만 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냐 하면 저는 유아교육을 정말 사랑해서 유아이명 전공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전공 지식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전공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실습지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학사들하고 같이 하면서 온갖 수업지도 막 단설, 병설, 유치원 장학지도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학과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아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정말 관여 안 한 데가 없어요. 학과장을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수험가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1대1로 만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저같이 1차, 2차,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실무까지 해가지고 모든 실무를 겸비한 것은 오직 이지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종횡무진하면서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신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저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날 때는 정말 언니처럼 옆집 언니가 개인 과외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교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친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입니다. 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탐구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죠.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 다음에 자연탐구인데 자연탐구는 수학, 과학을 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수학, 과학. 자, 이렇게 해서 자연탐구 공부도 해보고요. 자, 그러면 3개 영역을 집중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영역을 집중 마킹하는 건데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이렇게 1주, 2주, 3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 주에는 뭘 하느냐?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와 전체 총정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AB 형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개인 지도로 만날 때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지 이후에 공부 계획도 좀 짜보고요. 그리고 서술형 답안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총정리 자료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의 차별성. 이 특강의 차별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전문성이에요. 저처럼 유아이명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는 학원가에서 2번 다시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절대 대학 학과장 교수 출신이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는 학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는 유일해요. 제 뒤에는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은사님들이 선생님들께 소중한 자료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거의 문제를 돌아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고하는 그런 수준에서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에요.
학과장도 뭐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일찍 교수가 됐거든요. 대학 교수가 너무 일찍 됐어요.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원래 좀 일찍 되는데 저는 대학 교수 돼서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학생인 줄 알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수 일찍 됐어요.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 학과장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한 15년 이 정도 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를 제가 학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오랜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학과장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학과장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항상 학과장들을 부릅니다. 자, 요즘도 유보 통합부터 시작해서 제가 문제만 적중시키는 게 아니라 유보 통합이 될지 안 될지, 티오가 늘지 줄지 이런 거 다 적중시키잖아요. 그리고 커트라인까지 제가 다 적중시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뭐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공문이 이제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끼리는 공문이 회람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공문들은 저한테 먼저 옵니다. 자, 왜냐하면 여전히 제 친구들, 친한 그런 동료들,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정말 핫한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근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건 좀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공문 얘기를 여기서 하진 않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도 많이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건 유아이명은 전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아이명의 전망은 핑크빛, 장밋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그 출산율 떨어지니까 유아교육이 안 좋을 거다. 그거는 너무 비전문가적인 시각이에요.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유아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제가 뭐 나라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대체로 후진국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유아교육에 신경 안 써요. 애들이 사는지 죽는지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인데 그런 나라들은 정말 유아교육에 신경 써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높아요. 그런 나라들은. 자, 여성이 육아에 매달려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불평등이 있는 거고 여성의 인권이 처우가 낮은 거잖아요.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은 대체로 여성의 처우가 높습니다. 유아교육이 저조해지면은 여성들을 사회 진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이 되면서 여성들의 처우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향은 당연한 겁니다. 자,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기 위해서는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증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기관 수로는 사립대 공립이 5대 5지만은 비율이 기관 수는 그런데 맡고 있는 유아 수로 봤을 때는 사립과 어린이집이 70% 이상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겨우 한 20, 30%의 유아들만 단설, 병설, 유치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교육비 차이는 사립대 공립이 10배 정도의 공립이 10배 정도가 유아 1인당 교육비 투여가 많이 됩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전문가들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도 생긴 것이고요. 유아교육비 무상교육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치원은 반드시 공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정 수의 교사를 채용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아교사를 많이 뽑겠지만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유아교육도 초등이나 중등처럼 교사 되기가 힘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루오션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초중등보다 아이들도 훨씬 순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막, 좀 힘든 부모님들은 사실 애들을 국립유치원에 안 보내고 뭐 다른 데를 보내실 가능성도 많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의 전문성은 시험 문제를 찍어드리고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는 그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학과장 교수 출신의 노하우를 다 담아서 선생님들께 전방위적으로 제가 상담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에서 1, 2년 활동했겠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활동했어요. 자, 인력풀에 있었느냐, 출제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문제를 만드는 역량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수진들과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공급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제 자체가 수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저도 그쵸. 제가 인력풀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협업하는 교수들은 다 저와 동급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저희가 드리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해요. 폭탄처럼 쏟아부어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 드려야 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수준과 협업해서 모든 문제를 최고 수준의 적중률, 매년 저희는 적중 문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게시하고 있는데 그건 지극히 일부예요. 한 문제당 10번, 20번씩 훈련해서 10번, 20번 풀어본 문제가 적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저를 잘 따라오신다면 답을 못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개인 지도가 이 강의의 차별성입니다. 1대1 개인 지도는 정말 한번 받아보셔야 아시고요. 그리고 1대1 개인 지도 영상은 제 유튜브 유아이명 플러스,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채널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예요. 제가 그 많은 선생님들과 개인 지도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어떻게 잠깐의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올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별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선생님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적중률 완벽 적중 사례인데 1차뿐 아니라 2차까지 저는 1차, 2차 전방위적으로 선생님들을 완벽하게 커버해 드립니다. 유아이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럼 오세요. 1차, 2차 제가 저를 잡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확실하게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의 일치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나왔던 문제하고 예상문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랑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는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풀어보는 문제는 예상문제다. 예상문제는 이제 다음에는 기출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 일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밀착 관리에서 선생님들을 생활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특장점. 수험가에서 유일한 최고 전문가가 직접 1대1로 개인 과외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중률로 증명된 실력. 자, 저는 이지선 박사일 뿐만 아니라 박사라는 얘기를 저는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박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험가에 나왔으니까 또 이지선 박사 이렇게 얘기를 또 학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지선 박사이고 교수들은 뭐 다 박사잖아요. 교수들끼리는 뭐 김 박사, 이 박사 이렇게 잘 안 불러요. 이 교수, 김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다 박사니까 어플라이 하는데 박사 아니고는 어플라이 할 수가 없어요. 논문이 또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의 합격에 확실한 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혜택은 모든 자료는 다 PDF 자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모범 답안집, 실전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카카오톡, 이메일, 줌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학원에서 직접 오셔서도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관리, 선생님들 방황하지 않고 합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선을 만나면 원스톱. 1차, 2차 완스톱. 왜냐하면 저는 1차, 2차를 종횡무진하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이명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10년, 유아교육학과 교수 15년 경력의 그런 교수가 학원가에 나온 건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는요, 유아이명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 인력풀, 그 다음에 초중등 임용 인력풀 어디서도 학원가로 나오는 예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사표를 내야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사표 쓰고 나왔어요. 왜?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제자들이 둘러둘러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험가에선 저를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고 있으니까. 진실을 밝히면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네, 저는 오직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은사님들이 선생님들을 사랑해서 드리는 모든 자료와 문제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저와 함께 올해 합격을 계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월에 연휴도 되게 많잖아요. 자, 1월에 개강하는 개인지도 특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서술형 마에스트로 영역별 정복. 자, 이 과목은 약점을 강점으로 고득점 답안을 완성하는 강의예요. 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죠?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사회관계 때문에 망했어.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회관계 때문에 붙게 되실 거예요. 의사소통 때문에 우셨습니까? 의사소통 때문에 합격하실 겁니다. 선생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몸을 치료하려다가 운동선수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 약점 때문에 아니면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그 낮은 마음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지선 언니.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이명 전문가 이지선 박사입니다. 선생님들 옆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후에 이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